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정열이고요. 그리고 평택을 지역위원장이시고 169명의 의원이 있는 민주당의 공식 대변인 김현정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변인 겸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네, 이쪽으로 잘생긴 얼굴을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 카메라 김현정 커트. 아까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제부터 군인 전문, 경찰 전문 언론인으로 변하신 형사를 닮은 장영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제가 사실 맨 처음 시작을 한 건 사실 군사 전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군사 전문가 또는 밀리터리, 밀떡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밀떡들은 주로 이제 무기나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입에다 달게 줄줄줄 하는데 그건 좀 하수예요. 오히려 그게 하수고 네. 진짜 밀떡은 전술을 다루거든요. 전략 전술할 때. 네, 그 전술 특히 북한군 전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장영진입니다. 군대를 두 번은 아니고 뭐죠? 군번은 2개입니다. 군번이 2개인. 예. 어떻게 뭐 한 번은 장교, 한 번은 병사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병으로 먼저 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을 얻었습니까 그때? 예. 병이었으면 얻었으면 네. 면제돼야지. 네. 예, 병사로 먼저 입대를 해가지고요. 예,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있는 국방부의 통신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중요한 데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그 지금 그 지통실이 옮겨갔다는 동, 통제실이 없다, 합참 통제실이 없다는 동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네. 뭔지 대충 감이 잡혀요.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참 이게 갈수록 산이고 난맥상인데 한밤중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미사일을 5발을 쐈는데 알고 보니 동해 쪽으로 쐈는데 육지로 돌아와서 공군기지 내 골프장에 불시착해 터졌다. 네. 이거는 어떤 전술인가요? 망통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망통? 예.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보통 그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표적을 잃으면은 허공을 맴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폭 장치가 가동이 되는데 이거는 발사하다가 바로 거꾸로 되돌아왔다는 건 처음에 뭔가 입력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표적 입력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술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군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합참 의장은 기술적 결함 쪽으로 뭘 보던데. 그래야지 목이 안 날아가죠. 기계가 잘못했다. 네, 기계가 잘못했어야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네. 근데 날아간 방향을 보니까 이거는 아마 이렇게 보통 좌표를 미리 입력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좌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뭐 짧게 단기사병부터 해서 이렇게 3년짜리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거의 만 3년 군복무하고 오셨고 요즘에도 뭐 옛날 단기사병 방위 정도로 1년 8개월로 줄어들긴 했는데 예전에 한번 미사일이 잘못된 적은 있지만 그때는 바다로 추락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니까. 예. 근데 육지로 다시 와서 민가에서 700m 떨어진 데로 획기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체계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7시간 엠바고를 걸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강릉에 있는 시민들이 소방서나 경찰서에 그렇게 119에 그 신고도 하고 막 이렇게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좀 생각했으면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안감에 떨겠잖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잘 안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전화를 안 받아서. 주무시느라고 그랬을 거다. 누구랑 뭐 비슷한데요, 또?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거는 엠바고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사고가 났다. 그래서 민가 근처에서 뭐 불길이 일곤 싹 난리가 났다. 그랬으면 이건 엠바고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이거는 즉시 보도해야 돼. 왜냐? 불길이 잘못 옮겨 붙어가지고 민가로 옮겨 분다든지는 어떡할 거냐. 국민들이 걱정하잖아요.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뭐 북한에서 쳐내려왔나.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가 안인진 부근이에요. 안인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닌지요? 거기 북한에서 예전에 잠수함 북한 잠수함이 바로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밤새. 근데 그 보도 한 줄이 안 됐다라는 거는 그 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거 당장 뭐 짐을 싸야 되나 그런 맞아요.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사가 하나 속보로 떴는데 그것도 바로 삭제됐잖아요. 예. 엠바고가 걸렸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의 해명, 국방부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여전히 뭐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우리 국방위원회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지 의원하고 이제 우리 그 김영배 의원하고 송국주 의원이 현장을 가요. 현장에 방문해서 이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국방부에서. 들어와도 예, 못 들어가게 해서 이제 그 밖에서 이제 뭔가 그 내용과 관련된 확인을 좀 하고 그때 그 사고가 났을 때 저녁 한 11시인가요? 11시쯤 넘어서 그 영상을 다 찍은 시민이 있대요. 있습니다. 예. 그 시민하고 같이 강릉 이제 희수라고 그 당시 올리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간담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현장에 가보면 그 들어가면 그거 그냥 보여주면 될 것을 뭔가 이렇게 또 뭔가 숨겨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게 그렇게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국민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의혹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의혹을 또 낳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재해인데 인간재해, 인재는 맞습니다. 그죠? 예, 대한민국 인재죠. 군대에서 발다로 쏜 미사일이 다시 육지 쪽으로 와서 민가에서 700m 떨어진 공군기지 내 골프장에 물론 각 군대 내 골프장이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는 우리 있죠, 국민들이 많이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잠깐 남자들끼리 주변이 얘기했는데 인사 좀 드리고 네, 우리 초록색을 안녕하세요. 입은 이은영 소장님 초록둥이. 초록둥이로 네.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차가 무지무지하게 막히다. 여기 지금 특히 앞에 지하도 공사를 해가지고 엄청 밀려요. 자, 네. 장윤진 기자님. 네, 특히 지금 제가 이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옆이 민가예요. 민가가 바로 있어요. 700m 옆에. 네, 700m 그리고 이게 주변에 저는 골프장에 떨어졌다 더 깜짝 놀랐는데 골프장이 여러분 그 공군 그 기지 안에는 항상 골프장이 있어요. 아마 6홀에서 한 많은 경우 라인을 두 바퀴 정도가 18홀까지 있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그 골프장에 떨어졌다면은 그 옆에 바로 옆에 민가가 있어요, 실제로. 바로 옆에 민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700m라고 하는 게 아마 그게 자기들 이리저리 멀게 따진 것 같아. 멀게 한번 따져서 가봐야 돼, 그렇지. 맞아요. 네. 이거는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거긴 곧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이었으면 도로가 지나갔을 거고 민가가 700m지 바로 근처에 사람이 보통 민간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야,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사안이라 어떻게 미사일이 백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육지 쪽으로 와서 터진다? 만약에 지금 민주정부에서 이랬으면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당장 뭐 대통령 뭐 사과하라는 둥, 사과요? 퇴진하라 뭐 그랬겠죠. 퇴진하라는 둥, 군 대비 태세가 어떻게 됐다는 둥, 뭐 군기가 뭐 허술해졌다는 둥, 온갖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지금 오늘 5시 30분 정도부터 6시까지 한 30분 동안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했다고 네. 그래요. 근데 그 통화한 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론하면서 그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이제 일본이 끼어들은 거예요. 어허. 그리고 지난번에 IRBM 저 일본 너머로 동해 저쪽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그때도 그 미국하고 일본 그 정상국만 통화했다 했잖아요. 한국 예. 패싱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로는 해서 네.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평화 관련돼서는 우리 한국이 그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운전자로는 핀 건데 이게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대단히 그래서 갖고 있어요. 이상한 말이 떠들고 있습니다. 통일 봉남 혹은 봉남 통일. 남쪽은 봉쇄하고 일본과 통한다. 아니 그렇잖아요. 기시다가 유엔에 가서 조건 없이 북한이랑 그렇죠. 만나겠다 그렇죠. 했는데 네. 우리는 아무것도 유엔에서 내놓은 것이 없으니 그게 원래 통미봉남이었는데 였죠, 원래는. 그게 바뀌었네요 이제. 그리고 원래 과거에 이렇게 그 미국의 입장을 보면 이 한반도와 관련돼서는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끝난다 뭐 이런 발언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본을 대단히 좀 저거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분의 이걸 분석에 의하면
이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그 중심축을 누군가가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으려면 좀 성격도 좋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미국에서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시다 총리를 더 신뢰하고 그나마, 있어서 그렇게 또 축으로 그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 한국하고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 쪽이 더 끌릴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굳이 그 축이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옮겨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그 중립 외교 어떻게 보면 뭐 양다리 뭐 등거리 이 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이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차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 쪽에 무게를 중심을 두는 거고 더군다나 지도자의 성격을 볼 때 도무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번에 욕설이 당연히 미국 정부국이 하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리고 미국 CNN이 이미 보도를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놨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군대 문제에서는 잘 일천해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자위대 일본 군함이 와가지고 같이 훈련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동해상의 정확하게 말하면 동해상의 공해예요. 정확하게는 공해 지역인데 우리 이이지에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이 이이지가 일본은 자신들의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승만 정권 이후부터 절대 일본 배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 훈련을 했더라고요. 예.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거기가 이 독도 주변 수역의 일본 이지를 론 배타적 경제 수역. 네. 혹은 한일 공동 관리 수역 이런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아무리 북한의 도발을 빌미를 했다 손치고 치더라도 자기가 후보 때 유사시에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한반도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되는 영해까지 와서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미국이 볼 때는 한국은 맨 밑쪽으로 놓고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제일 쫄로 볼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왜 그런 외교와 국방을 하냐고요 지금. 욕하니까 그러죠. 명답이네.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혹시 친중 아니야? 이런 의심도 요새 하고 있다라는 반대로. 그거 진짜 이게 그것도 당장 중요한 게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갔다가 왔을 때 안 만났단 말이에요. 휴가 간다고 안 만났다 그러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펠로시가 대만 갔을 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전군 비상령 내렸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삥 둘러서 포격을 했다고요. 시위됐죠, 예. 예. 자 그런 상황에 펠로시가 어떻게 대만을 갔느냐? 예. 펠로시가 탄 보잉 737, 걔네들은 이제 공군 2호기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공군 2호기 타고 쭉 날아가는데 맨 앞에 B-1 폭격기가 앞서고 주변에 전부 다 F-18 전투기가 약 10여 대 정도가 호위를 하고 날아가요. F-18이요? 예, F-18. 네. 예. 부드럽게 발음해 주세요. 네. 슈퍼 호넷. 네네. 슈퍼 호넷이라고 할게요. 슈퍼 호넷 전투기 한 12대 정도가 날아가요. 이거는 그것도 웃기다. 그죠? 네. 준 전시상. 그렇죠. 니들 오면 죽어 이거죠. 여차하면 쏘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쏘겠다는 거는 주변 해역에 뭐냐면 항공모함이 3척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옵니다. 바로 서울에 와요. 그랬으면은 사실 휴가를 하다가 나 휴가 스톱 하고 쫓아가야죠. 다른 나라에 정상이에요. 있더라도 와야지. 예. 왜냐하면 사실 동북아 전체가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빠져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 들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가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잘 갔다 오셨습니까? 장관도 가니까 안 어떻든가요? 나오고. 제가 알기로 차관도 안 나가고. 뭐야? 의장님 때문에 우리 뭐야? 우리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럼 사실 펠로시 우리나라 온 건 아유 나 때문에 좀 미안 이런 얘기도 사실 섞였을 거예요.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미안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내가 이래를 갔다 온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버린 거야. 안 만나버린 거야. 장관도 안 나가서 국무총리도 없어. 그럼 뭐 하자고? 결국 겨우 한 게 우리 이제 국회 부의장 김상희 부의장이 가서 맞아 했다는데 김진표. 우리 김진표 네. 의장하고는 면담을 했죠. 그게 사실 펠로시가 만난 최고위층이었던 거예요.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이 양반은.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미국 가면서 윤석열 쟤 좀 또라이 아니야? 지금 그 영어로 좀 한번 해주시죠. 자, 펠로시 버전으로. Is he crazy? 아, 정확합니다. Is he 네네. 이제 크레이지. 쟤 미친 거 아니야. 자, 지금까지 국방 군사 전문 기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낸시 펠로시를 저 하고 또 이제 약간 저 중국을 좀 적대시하면서 저 미국과 가까운 듯한 스탠스 계속 취해왔잖아요, 대선 후보 때처럼. 그럼 뭐예요? 또 리잔수 또 그 상무위원장도 만났어. 중국의 서열 3위를. 중국에서 이걸 되게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이 드디어 중국 쪽에 그냥 같이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지금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도대체 뭐냐고요, 실체가. 전문 용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왔다리인데 그러면 극단으로 양쪽에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균형 외교라 해서 그 저 뭐 미중 뭐 저 일본 북한까지 이렇게 러시아까지 해서 이렇게 균형 외교를 했는데 네. 그때 그것을 균형 잡힌 외교를 저자세 외교다 뭐 이러면서 계속 비판했잖아요. 저기 지금 보수 정부에서 정권에서.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무슨 외교냐고 대체. 또라이 외교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아니, 자아 분열 크레이지. 외교. 아니, 자아 분열 외교. 그러니까 이쪽에 사고 쳐놓고 이걸 수습하려고 또 이쪽에 또 했는데 극단으로 이쪽도 가는. 사고 치고 양쪽 다 사고 쳐가지고 우리만 안 좋은 결과. 제일 나쁜 외교가 극단을 너무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원칙 없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걸 해달래 하면서 미국 쪼르르 가가지고 야 중국에서 이것 좀 해달라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미국에서 이거 해줄 테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할 거예요. 양쪽으로부터도 신뢰를 못 얻는 외교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이 일본 쪽으로 자꾸 쏠려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실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강제징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이슈로 가지고 이렇게 한미일 뭐 협력 동맹 안보 협력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뭐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갈 수가 없어. 그죠? 모든 이슈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이제 군사 분야를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는 지상군이 없어요. 거의 사실상. 일본 지상군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국제적인 전쟁 뭐 그 무력 행사를 할 때 지상군이 필요하거든요. 해군군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지상군을 누가 떼줄 거냐? 한국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어느 정도 무력이라든지 이런 저기 위치를 그 한국이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지위라든지 어떤 무게 중심을 잡아주면 당연히 일본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병력을 대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병력 될 수 없는 일본 쪽에 방점을 줄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네. 그거를 그래서 일본이 사실 일본 자위대의 그 육전대, 그러니까 해병대를 지금 창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육전 해병대는 안 해줘요, 전 세계가. 그런데 한국군 같은 경우는 세계 해병대를 세계 사단에 달하는 해병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를 어떻게든 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이 잘 활용하면은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제끼고 우리가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게 K 방산 굉장히 인정받아서 방위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장난이 아니라 K 로켓가 뒤로 백을 해서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게 신뢰도가 얼마나 금이 가는 것일지 저는 이것도 심대한 타격입니다. 아니 그 포병을 했던 분들 아까 낮에도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자기가 포병에 근무했던 사람 그 자기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입력을 잘못한 거다. 오퍼레이팅이 잘못된 거다. 그럼 차라리 그게 낫지. 네. 기계가 문제가 되면 이제 K 문제가 그렇죠, 되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이거 아무리 봐도 좌표입력 잘못한 거다. 그 나라가 얘기가 위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비슷비슷하게 군기가 빠진 나와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걸 잘못 넣었다? 네. 만약에 전시 상태면 아군을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떨어진 위치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이구. 그 화염이 막 폭사하는 건 많이들 보셨을 거야. 예. 거기가 이제 공군 기지 내 그 네. 골프장. 여기 강릉인데요. 네. 비행장이 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미사일 떨어진 데가 여기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다 민가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도로가 지나다녀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해안이고 여기 안목 해안 있죠. 안목 해안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오는 네.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는 사건이에요. 카페거리잖아. 예. 안목 해안. 이거 어마어마한 곳에 떨어졌는데 아유 폭발 안 했어. 폭발을 안 했는데 그 불길은 뭔데? 연소인가요? 연소. 그래서 진짜 저거 좀 이상하고 지금 오늘 저거를 기점으로 해서
언론이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게 그냥 곳곳에서 막 일어났어요. 뭐 MBC는 지금 뭐 세무조사한다. 그다음에 YTN 오늘 포함해서? 예, YTN 포함해서 그리고 그 저기 동북아 평화협력재단 거기 이해찬 대표님 이사장이 이러는 거기도 오늘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좀 뭔가 그리고 여가분 갑자기 오늘 폐지한 거 발표하고 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더 어수선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한마디로 쫄리니까 엉뚱한 대로 지금 막 그 그냥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럴수록 거죠. 다른 민생의 현안에 집중해야 그나마 떨어지는 지지율도 오를 텐데.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뭐 조금 되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이번에는 또 인용이 안 됐습니다. 네, 기각됐죠.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 체제가 일단은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지난번에 그 당원 당규 이제 그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된 이후에 당원 당규 전국위에 통해서 이제 바꿨잖아요. 그 바꾼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같은 재판부고 뭐 상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당원 당규 개정의 효력은 미래에만 이제 적용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좀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당원 당규 개정한 거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소급해서 적용하는 저 처분적 그 처분을 한 처분적 효력은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인용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그 당원 당규 개정한 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절차적 없다고.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의외의 이제 판결이 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전 더 궁금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오늘 그 운영위원 저기 윤리위원회 안 열렸나요?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6일이죠. 원래 6일 원래 오늘 예정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7시쯤 넘어서 한다 그랬는데 아, 주로 밤에 열. 지금 이제 하고 있겠네요. 또 그러면. 저 이항희 위원장도 연임한다 그러고 아 그래요? 그러면 아주 그냥 좀 편해졌네요 이제. 그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아사리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조기 전대를 먼저 준비를 빨리 하겠죠. 그리고 이준석 오늘 징계해갖고 이제 날려버리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도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겠다 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조기 전대로 국면으로 가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를 출마를 할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난의 행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 자산은 계속 축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특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다는 20, 30대가 상당히 많고요. 그 표가 싹 빠져버리면은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그 지탱하고 있던 한쪽 축이 없어지는 건데 이거를 결국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이준석, 유승민 이 체제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준석은 정치적 자산을 계속 쌓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비록 법원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바람에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중간 그 개정 안 자체는 괜찮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 정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정당의 마음이다. 그래서 원래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할 권한이 있는 곳에서 했으면 상관없다. 거기까지는 개입 안 하겠다. 네, 거기는 개입 못한다. 다만 지금부터 효력이 인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사실은 법리상으로 따져보면 이걸 여기에다 적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뭐 전당대회를 열어서 불신임안을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효력 있어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 한 입으로 두 말한 거예요. 왜냐? 법원이 지난번에 가처분을 내려준 거는 원상복귀였거든요. 비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해라 이거였는데 그 원상복귀를 안 할 수 있는 꼼수를 인정해 준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건 한 입으로 두 말 한 거예요. 아마 볼 때는 법원 입장으로서는 국짐당하고 계속 이렇게 약간 각을 세우는 또는 상반되는 이런 입장을 유지하기가 그것도 부담 느꼈을라나요? 부담이 됐기 부담이 때문에 혹은 이때는 이 편을 들어주는 게 기계적 공평성, 기계적. 근데-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야. 근데 저는 이게 뭐 저 가처분이 네. 기각되든 안 되든 간에 결과는 똑같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조기전대 치러서 저 당대표 뽑을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대표로서 완전히 해임된 거 그것만 이제 확인된 거죠. 비대위가 이제 인용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기전대 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원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윤핵관 쪽에서 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플랜 B였잖아요. 그 저기 기각됐을 경우 네.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주호영 원내가 그래서 임기도 이제 잔여 임기만 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딱 이제 조기 전 대통령에서 새 당대표 뽑고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가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가처분이 이제 기각됐으니까 그 제명이나 뭐 당원권 제명이나 그 밑에 뭐 탈당권이 있더라고요. 공고 탈당권이요? 이거 말고 탈당권 어차피 뭐 제명이랑 똑같으니까 네. 그거보다 좀 낮은 수위로 어차피 필요성은 다 이제 많이 충족을 했으니까 당원권 정지 한 3년 이렇게 당원권 정지 기간 늘려놓고 그냥 그러면 하옥을 시켜라 하옥을. 탈당 권유가 안 돼. 아니 탈당도 못하고 명분도 축적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들어요. 이쯤 되면 그냥 탈당 권유 하지. 그래서 본인도 나가게. 그래서 탈당 권유를 한다고 해서 나갈 사람은 아니죠. 10일 지나면 자동 제명이니까. 나가는 아, 것도- 그거를 안 받으면 10일 지나면 자동 제명이 돼. 그렇죠. 네, 자동 맞아요. 제명이어서 어차피 탈당돼요. 예. 제명되는 거네. 그러면 나가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탈당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자산이 축적되고 있어서 이게 나가는 게 물론 어려운 길이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복잡한 과정,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도 쫓겨나는 의미로 가야지. 더 좋지 그러면. 예, 뭐 자기가 제 발로 나갔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개고기를 양고기인 것처럼 속여판 그 원죄는 이준석이 끝까지 맞아요.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150일 만에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윤리에서 권성동 의원도 같이 올라갔죠, 그죠? 네. 그게 지금 그 지역구에 지금 폭탄까지 미사일까지 떨어졌으니 미사일까지. 거기야말로 제명 탈당 권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바른 말 한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뭐라 그랬죠? 뭐 저거 한 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 안 한 거에 대한 비판적인 그 SNS 글을 올렸잖아요. 지역 표를 의식한 발언인데 그러기 전에 애초에 정상적인 그 다선의 국회의원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면 강원도와 강릉시청과 그 소방서 이런 걸 미리 다 조율해서 자기가 지도력을 발휘했어야죠. 그렇죠. 지가 누굴 탓합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군부대만 때 탓할 일입니까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은 지금 하는 행보가 사후 약방문인데 그냥 나 뭔가 했어라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아니 진짜 걱정되면은 뭐 왜 그랬는지 원인을 따졌어야죠. 지금 오늘 뭐 강릉 그 공군 기지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면은 같이 가야지. 그렇지, 맞습니다. 이 뭐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걸로 볼 때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우리 전문용어로 입만 살았다. 전문용어가 참 쓸 데가 많습니다. 네. 입만 살았다. 자, 이슈가 너무 많아서요. 진짜 많아요. 일단은 윤석열차 이 풍자 그림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사가 올라가는 가운데 해당 교감 선생님이 언론과 인터뷰를 짬짬이 한 게 있는데 지금 학교로 특히 이제 수구 보수 쪽에서 학교에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내용인즉슨 왜 학생을 정치화시켰느냐. 학교가 책임져라. 학교가 책임져라. 그러다가 가끔 우리 조직되지 않은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응원하는 학생 다치지 않도록 해라.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학생이 트라우마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학생은 성적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실기 성적도 우수하고 모든 분야에 굉장히 좋은 학생이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생 하나를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그리고 그 항의 전화를 왜 합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이게 적폐 진영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지난번에 인원고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그 학교 앞에 쳐들어가 가지고 난리를 치는 일이 꽤 많았거든요. 뭐 학생들 왜 정치화 시키느냐 그러는데 그 어린 학생을 그러면 그렇게 탈 정치화 시켜 그럼?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보면 헌법 공부도 나오고 맞아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장난 아니에요. 요새. 전국 시사 만화협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보셨어요? 자유를 32번 자유 이렇게. 기가 막히네. 저게 성명서예요? 진짜 그 진짜 어떤 말보다 진짜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그리고 평론이네요. 이제 고등학생 그 풍자와 그린 고등학생 지금 뭐 신분이 다 노출돼가지고 그렇게 저거 한참 지금 예민할 시기인데. 시사 만화협회 아주 잘했고요. 정말 멋있네요. 카툰이라는 뜻 자체가 예. 옥스퍼드에 사회 정치적인 것에 대한 풍자의 한 커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학생이 그러잖아요. 애초에 만화 카툰이라고 해석했을 때는 당연히 풍자가 요건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 지금? 아니 아까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봤더니
이거 이 윤석열 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홍보석을 완전히 엄청 깼대요. 왜요? 그래서 안 보여 김은혜가. 그 저기 아니 그 장성철 그 패널 있잖아요. 네. 보수 패널이 그 저기 매불쇼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진짜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냐 그랬더니 뭐 자유 아닙니까? 그 정말 당혹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 때 고등학생들이 문재인 정부 비난하는 거 이런 거 사실 국힘당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응원하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뭐 민주정부에서 뭐라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입장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치화라니 이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한심한 거는 어떤 DNA를 복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복균 장관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이 나왔어 뭐라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되는 문체부 장관이 앞장서서 고등학생과 만화진흥원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아, 나 참. 정말 이게 우리 역사상 문체부 장관이 나서 이런 적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박보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깨졌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이래 충성. 더 깨지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안 하던 짓입니다. 충성 과잉 충성인데 예, 제가 89년 전교조 사태 때 예, 학교에서 시위하다가 몇 번 더 달려갔어요. 화학 정교조. 네, 전교조 1세대.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그 고등학생 연합체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때 뭐 지역 언론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기자가 그 당시 문교부 장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그 당시 장관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고등학생 끝까지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 냅둬요. 노태우 시절도 그랬는데. 네, 노태우 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그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찾아보면 기가 막히게 반대로 얘기해요. 정말 일관성이 있어. 내가 찾아보니까 작년 말 후보 때 청년문화예술이라고 간담회를 했대요. 아, 네네. 거기서 우리 정치 사회에 소위 힘 있는 자들 기득권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 인기가 있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풍자에 대해서 박수 보내야 돼요. 지금 이 말대로 하면. 그 SNL의 주현영 기자가 이렇게 풍자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풍자는 권리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1초 만에 여기서 예스 했다가 노 예스 노 아니 근데 나를 아브라함 대상으로 안 할 때는 괜찮다는 거지. 나 대상으로 하면 문제다.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그냥 문체부 장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이랑 그 똑같이 이제 기조가 되는데. 언행이 일치되잖아요. 도어 스태핑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래요. 또 아니 중요한 사안인데 왜? 아니 본인이 그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잖아. 그럼 그거 관련해서 완전 역행하는 거를 했는데 한마디 왜 못해요? 계속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언급할 사안이 아니면 어떻게 해석돼? 난 해석이 잘 안 돼. 아니 윤석열 말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감사원의 유병호 총장이 그 이관석 국정기획 수석한테 보낸 그 문자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문자도 그 사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뻔히 완전 유착이죠 진짜. 네. 뻔히 알면서 그거 도어 스펙 하는 얘기 보세요. 전혀 유체 이탈 시침이 합법으로. 때는 데는 아주 전 세계 최고야. 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있다 다 들통나. 그것도 더 일관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국회에 나와서 뭔가 누가 질문할 때 또 사실대로 얘기해 그걸. 아니 이번에 그 부천 그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 받은 작품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아빠 찬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랄한 풍자네요. 예,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비판했나 이런 생각도 참 드는데 물론 뭐 아빠 찬스 우리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자 이런 거는 그러면 왜 놔두느냐고 이거는 정치 아닌가? 거기 윤석열이 없잖아. 김건희도 없고. 아 맞다 그분은 참 자신이 전국을 없죠. 찌른 건 아니니까. 자, 김 PD님 제가 보낸 그 사진 한 커트 아까 그 학생의 교감 선생님이 학생은 아주 착실하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실기 성적도 뛰어나고 자기가 이 학생을 보호하고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학생 인터뷰가 이랬어요. 기차에 구둣발 얹은 사진 있잖아요. 족발 열차. 그 족발 열차 학생이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기차 전세 낸 거에서 저기 옆에가 김병민이고 앞에가 이상일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윤석열차 그린 이유 중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때 열차를 타고도 저렇게 오만 방자하고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저기서 일종의 미술이니까 미상을 떠올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대단한 친구야.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입니까 이게 윤석열 말하면. 그렇죠. 저거 보고서 열차로 뭐를 표현해야 되겠다. 기차는 아무튼 떠오른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기차를 보고 기차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거죠. 오늘 그 여론조사 MBS가 이제 2주마다 해서 오늘 나왔는데 잠깐 그것도 소개해드리면 오늘 이제 29% 나왔어요 MBS에서. 30 이하군요. 예, 30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오늘 포인트들이 특징이 되게 많은데 부정평가가 지난번 대비보다 5%포인트 올라서 65%.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전반적인 외교에 대해서 실패 외교에 대해서 사과 필요성이 70%나 나왔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그리고 MBC 보도에 대해서 지금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의견이 또 59%가 나왔고요. 이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외교는 참사였다라는 의견도 64%.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특징이 보면은 일단은 40대는 지금 부정평가가 83%예요. 이게 긍정평가 15%. 그다음에 TK 지역도 긍부정이 지금 바뀌었어요. 긍정이 45, 부정이 48. 그래서 이게 지금 긍정이 아직도 45가 있군요. 있습니다. 여기 아직 뭐 살인자가 돼야 20으로 떨어지잖아. 예, 이게 지역 기반 그래도 안 있는 떨어질 지역이라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사과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거 안 하면은 이게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저번에 같아요. 또 개사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개사가 나오면 더 올라가지. 이제 10%대로 더 내려가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 지지율 더 추락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이 국면을 지금 그래도 누군가 희생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임건의안 발의된 통과된 박진 장관 사퇴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근데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가버렸어. 누가요? 저 윤석열 본인이. 아니 하루에도 10번씩 바꾸잖아요. 그 국민들이 그런 거 이제 신경도 안 쓰지. 뭐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바꾸면 괜찮아.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박진 그 해임건의안 그거 저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 갖추면서 이제 경제나 민생 관련해서 영수회담 이제 한 거 있잖아요. 요청한 거 그거 관련해서 둘이 하기 절대 못하겠으면 하나씩 더 끼면 여야 되잖아요. 대표들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나마 이제 지지율이 회복되지. 지금처럼 갔다가는 정말 그 대책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이제 이제 한 세 달도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그렇죠. 네. 내년 초 되면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있을 거고 그 전에 지금 당 지지율보다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낮잖아요. 많이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산할 거 아닙니까? 표 계산 총선 관련해서 원래 보궐선거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왜 그 4연승 하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맞아, 진다부터 맞아. 계속 졌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혹시 우리가 압승하면 그 분위기가 총선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스스로 이제 그 우리 저기 국민의힘에서 뭐랄까 이렇게 팽당하기 전에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될 그런 수습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새끼발가락님은 사과를 왜 바래요? 끌어내려야지. 장도경님은 안 돼요. 지지율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잘 버텨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이 국면을 그 윤석열 정부는 우리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하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시키는 거 이런 거를 통해 갖고 국면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금 버텨내야 되는데 오늘 어제 뭐 해가지고 저희 이제 대변인단에 신속 대응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악의적인 뉴스 있잖아요. 그 공소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그 야마 그 제목을 다 뽑아내는 거죠. 특히 조선일보가 심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뭐 기자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변인단에서 정정 이제 요청을 좀 구도로 좀 하면 그래도 좀 바꿔주는 데도 있는데 바꿔주되 거의 막 그냥 흉내만 내는 척하고. 흉내만 내고 근데 조선일보는 아예 안 바꿔줘요. 그래서 바랄 걸 바래야죠. 그래서 조선일보. 이제는 그 서면으로 반론 정정보도 청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언론중재위에다가 이제 고소하는 이런 식으로 그 대응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단계에 지금 가 있어요. 조선일보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뽑아요. 제목을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그 공소장에 그냥 그 검사가 공문을 일방적으로 그 적시한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정진상이 주도 뭐 50억
받았는데 형량은 3년, 최소 3년 이렇게 제목을 막 뽑아내더라고. 아주 악질적이네요. 그 누가 모르는 사람에 보면 확정 이거 그렇게 얘기할 되면 수도 3년 유죄 받은 줄 사는구나 알죠. 이렇게 그렇게 논의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벌써 저희가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주요 저 주제가 꼭지가 그거 꼭 들어가잖아요. 성남 네. FC 건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정말 잘 버텨내야 된다는 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도 정말 이거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할 거 하고 빨리 국면 전환을 하고 그 여야 간에 이렇게 민생 관련된 거 하겠다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더 추락하는 거 막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야 대표회담은 아예 안 열릴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 게시판의 민심은 개선되면 안 된다. 개선되면 안 된다. 개선되면 안 된다. 여야 대표회담 하면 안 된다. 퇴진이나 탄핵 쪽으로 가야 된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윤석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좀 민주당에서 좀 더 잘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어허. 그 보면은 이재명 그 당 대표가 이제 나서게 되면 앞으로 좀 민주당이 잘 싸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앞에만 혼자만 앞에 딱 나가 있고 나머지는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마치 그 명량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순신 장군 혼자서 싸우고 있고 뒤에 12척이 뒤에서 개기고 있던 그 모습하고 너무 연상이 돼요. 이제 명량 맞네요. 이재명. 여론조사 아니, 옆에 김현정도 있고 뭐 그래도 이경대 잘 군인도 싸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대장선에 다 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제 그 서포트를 나와야 될 그 각 그 대장 그 장수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강릉의 공군 기지에 다시 떨어진 이 미사일 낙탄 사고 이거는 낙탄 사고는 사실 추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낙탄이라고 폭발이긴 말을 한데 좀 바꿨는데 낙탄이 아니라 추락이에요. 추락. 탄두만 폭발해야 폭발이 아니거든요. 네. 추진체도 분명히 폭발한 건데 이거는 정말 끔찍한 사고이고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 800km짜리였거든요. 네. 800km를 날아가려면 연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군용 미사일은 고체 추진인데 고체 추진은 다른 말로 화약이에요. 그게 이게 떨어졌으면은 그 탄두가 폭발 안 해도 탄두 폭발한 것처럼 터졌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만 보면 맞아. 추진체만 폭발해도 얼마나 큰 화염에 휩싸였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얘기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여론조사 얘기 보니까 저도 KBC 거 한번 이거 보니까 넥스트 위크 리서치가 4일, 5일 양일간에 네. 한 거 보니까 문정부가 더 잘했다. 54.6. 윤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 37점이네. 37이나 나와요. 이거 참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죽어도 윤석열을 찍겠다. 아니 네. 뭐 윤석열이 아니야. 죽어도 김건희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박진영가 물러나야 된다도 55%를 압도적으로 그러겠죠. 넘네요. 지금 뭐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미국의 그 여론조사 업체 있죠. 모닝 모닝 컨설트. 그것도 컨설트가 나왔어요? 매주 목요일 날 발표를 해요. 오늘자가 나왔어요. 아, 벌써 나왔습니까? 예,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22위 꼴찌예요. 그거 혼자만 보지 말고 우리 PD한테 넘겨 다음에 미리미리 자, 화면에 띄우게.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근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황당하다 해야 될지 지지율이 20%를 1% 올랐어요. 올라갔네. 19에서 예, 19에서. 그런데 지지율만 따지면은 누가 제일 떨어지냐면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제일 떨어져요. 19%. 그런데 꼴찌는 왜 그럼 윤석열이냐? 윤석열은 그 부정평가가 71%예요. 압도적이죠. 빨간 거잖아. 빨간 리즈는- 거. 리즈는 아유. 그런데 70이야? 리즈는 66%예요. 5%나 떨어져요. 적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 저기 꼴찌를 지금 가만히 있어, 벗어나지는 가만히 있어. 못했다. 맨 아래 게 윤석열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맨 아래게. 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를 기준으로 재내는 순일맥이네요. 그러니까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를 통합을 한 것 같아요. 통합해가지고. 예, 통합해서 보시면 여기 윤석열 아유, 맨 밑에 창피해. 있죠. 예, 여기 있고 그 위에 이제 리즈 총리, 그 영국 총리가 있는데 19로 지지율로만 따지면은 그래도 꼴찌를 벗어났는데 예. 국제적 망신인데 또 한 가지 MBC 고소고발한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신 주재 국장들 지부장들이 거기도 성명 냈죠. 이거는 언론 탄압이다. 네. 그 사람들이 뭐 좌파고 친민주당이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럼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죠? 아니 오죽하면 그 SBS 앵커가 아니 우리도 똑같이 자막 내보냈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같이 내보냈는데 MBC만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KBS, 지금. SBS도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이 현명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감사원의 문대통령 서면조사도
욕보이기한 정치 보복이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얼마예요? 54%. 과반은 넘는다. 예. 그리고 그 정경심형 집행정지 관련 견해도 해야 된다가 10% 높아요. 아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9일날 자좀 선택하시지. 국민들이 이제 상황을 제대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물타기로는 넘어가려고 하면 어중쩍 넘어가려는 건 안 통한다. 근데 여기 당대표 적합도가 네. 유승민이 압도적으로 1등 나오네요. 지금 그래요. 29.7%. 이 상황에서는 유승민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 2위가 나경원인데 12%예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 뚜렷한 색깔이 안 존재감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나 유승민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워낙 깽판을 치니까 아이고 유승민이 확실히 낫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다든지 해서 보면은 유승민 전 대표가 사실은 좀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국민의힘 대표급으로 대표한 적은 없고 바른미래 쪽으로 갔을 때 대표였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때도 대표를 원내대표는 한 번 했었던 걸로. 그치 국민의힘 당에서는? 원내대표를 했었죠. 원내대표 하다가 배신자 그쵸. 낙에 찍힌 거 근데 아니에요? 저분 코코님은 유승민이 되면 더 골치 아픈데. 잘할까 봐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아, 아니 유승민 같은 사람은 그 경제민주화라는 걸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그렇게 거를- 따지면 김종인도 경제민주화 창시자니 아니, 뭐니 해가면서. 그 라인이니까. 아 그렇지. 그래 다행인 게 보수층에서는 나경원이 1등이네. 근데 이제 거기 지금 이준석이 한 10% 정도를 당신 민심 다 가져가요. 13%. 예, 그 정도를 지금 가져가고 아직은 있기 지분이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징계 받고 나면은 아마 당 대표 출마는 본인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쪽을 밀면은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당원을 가입해달라고 그렇죠. 강력하게 네.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럼 만약 유승민 당대표가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은 바로 그냥 바로 시작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유승민 털겠죠. 검사들 시켜서. 유승민도 유승민이라고 털 게 또 없겠습니까? 제2의 이준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루피님이 되게 선명하신데 여하튼 국짐은 해체돼야 나라가 산다. 너무 선명하신데 해체가 되려면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한 18 정도 나와야 해체가 될 텐데. 아직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 MBS 조사 기준으로 보면 34%. 그러니까 아직도 33 나와요. 30대 정도는 아직은 이제 그 있다.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이 32가 나와서 이게 지금 정당 지지도가 이 MBS는 민주당이 낮고요. 그다음에 그 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또 높고. 근데 확실히 높진 않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죠, 그죠?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한 36 정도인데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ARS에서는 40이 넘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등비등하게 국민의힘하고 36, 7 뭐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간 것도 있어서 지금 정당 지지도 조사만 보면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이제 지금 그 조선일보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반사의 이익을 못 얻고 있다. 중도층의 지지가 오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예.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현재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1년 이상 남았기 힘 때문에. 빼지 말자. 네, 그래서 지지층이 지금 계속 단단하게 결집이 되어 있다. 요게 저는 더 중요하고 선거가 가까워오면은 이제 이게 당 지지율은 그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30대 한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꾸준히 이제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저는 더 올라간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지금 30% 정도 간다라는 거는 거의 풀로 지금 다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그 지지 성향을 대체로 보면은 35대 35. 그렇죠. 예, 거의. 이 정도고 나머지 30이 이제 스윙 네, 보터들인데. 맞아요. 333은 구조로 보시면 예,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게 네. 대충 맞을 그리고 거예요. 이제 선거가 가까이 가면 이제 심판 받아야 될 정당은 좀 떨어지고 이제 좀 얘네 올려줘야 되겠다 하면 거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이참에 윤석열은 싫지만 그래도 보수당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 수구 보수는 그 DNA나 체질 자체가 사과하는 척만 했지 개혁이 안 됐다는 걸 좀 아셔야 한 20% 초반으로 들어가는데
윤석열이 싫다고 민주당은 안 찍어. 이 세력이 아직 강고하다는 게 지금 지지율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심각하고 그게 제일 민주당이 더 심각한 잘해야 되는데.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점유하고 있는 데가 이준석, 유승민 이 가운데가 사람들인 있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얘들 좀 분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어제 저희 시사타파 개국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면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 넘버 2가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수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수석이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한테 내용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밝혀 그렇게 보입니다. 볼 수 그렇게. 있죠. 예. 단순한 뭐 소통의 차원이었다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국기문란이라 봅니다. 아까 그럼요. 김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뭐 그동안에 그 언행 한 얘기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그 행태들을 보면 다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저 감사원장도 국정을 뒷받침하는 최재해 씨가? 기관이다 이렇게 최재해 씨도 얘기했고 아니 국정이면 차라리 난데 대통령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지금 뭐 감사원과 검찰이 원래 보통은 감사원이 감사를 한 다음에 뭐가 좀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에 넘기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지금은 검찰 수사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이름이 이중으로. 검사원으로 바뀌었다.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원의 지금 역할이 감사를 하겠다. 이게 감사는 원래 정책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감사 이런 두 두 가지를 가지죠. 다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의 수사를 서포트해주는 명분을 쥐어주기 위한 검찰 수사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면 그 검찰 하청 기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34개 전 정부 정책에 대한 34개를 지금 특정 감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특정 감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특정 감사입니까? 그냥 뭐 정기 감사 이상으로 더 다 털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거치지 않은 얘기가 이게 주요 사안 같은 건 감사위원회 의결을 결칠 수 있는데 서해 공무원 중요한 비용은 절차적 주요한 하자죠. 네. 주요한 사항이 아니라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감사위원회도 사실 열려봤자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위원 7명 중에 4명이 예, 공무원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감사원 공무원.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 중에 한 사람이 검사 출신 조은석 고검장 이분이고 이분이 사실 거의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역시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고요. 딱 한 명. 김인혜 그 인하대 로스쿨 김인혜 교수님이 교수. 거기 포함된데 혼자서 아마 고군 분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7분의 1 김인혜 이고. 교수님이 그렇게 그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분이 그 검찰 개혁 그래 상당히 강하게 열심히 주장하셨던 했죠. 분이죠. 그러니까 네. 일단 수적으로 밀려요.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은석 감사위원 전 고검장 이분은 아주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 그때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확 뒤집어 놓고 쌩 난리가 났을 때 다른 검사들이 윤석열 살살살 피해 다닐 때 굳이 윤석열 손을 잡고 데려나가면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네,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보란 듯이. 조은석이었습니다. 자, 그 문자 있잖아요. 네. 그 문자가 워딩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오늘 그 혹시 어제는 올렸었는데 화면에 크게 예, 오늘은 오늘은 해명 오늘도 해명 나갈 거다.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요약을 했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무식한 의미죠. 소리 그런 내용으로 나간다 뭐. 근데 아니 그게 거기에 오늘 이제 국감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따졌는데 네. 그 문구에 그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그렇죠. 계속 했다라는 보고하고 게 그 그런 문구에 뉘앙스였어요. 표현이 네. 또라는 표현이 있대요. 네, 이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예, 또 오늘 또 예, 오늘 또. 또 맞아, 또 나간다고. 또는 언젠가 보내거나 네. 그 이후에도 또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날카로운 걸 지적하셨네. 예, 그래서 또. 그 박주민 표현을- 의원이 예. 상당히 지적을 잘했고요. 표현을 정확히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예. 찾아야 일회성이 돼. 아니에요 이게.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그 밑에 차관급까지도 지금 탄핵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참.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박진 한번 했으니까 저 이상민 한동훈 쪽으로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저희 애청자분들 의견은
이렇게 공격 포인트, 비판 포인트가 많은데 민주당이 너무 좀 무력해 보인다. 이것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서는 고심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최대치로 싸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뭐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없어서 그랬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 되셔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싸우고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까지 건드려가지고 그렇죠. 그쪽 본인이 지금 몇 건이 기소될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건드리니까 문정부 때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막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렇게 것도 있죠, 나왔네요. 물론.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오늘 또죠. 네. 그거 봐, 오늘 또.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 전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돈은 보조사 돈인데 오늘 또 그랬나 그 또 나잉 그렇게 할 것 같아. 워낙 억지를 쓰는 애들이라 무슨 말인지 알지?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띄어쓰기 잘못한 건데요. 막 오늘 또 그러고 내일 또 그러고 막 어저께 또 그러고 아마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문자 보내다 붙었을 보면 겁니다. 뭐 이렇게. 띄어쓰기 잘못하지 무슨 니 또 그러고 내 또 그러고 아니 충분히 궤변을 일삼으니까 네. 이 저기 윤석열 정부가 그 이제 외교 선방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걸 만회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전화 통화도 하고 뭐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공개도 하고 그 저 외교 그 순방의 그 성과들을 막 브리핑하고 막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네.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그걸 지금 와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친서를 받고 그래. 근데 친서를 공개하나요? 진짜 저는 외교상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그 뭐 IRA 관련해서 앞으로 뭐 유기적으로 뭐 저기 뭐 논의하겠다 이렇게 그게 뭐 그냥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적인 수사지. 지금 그 제가 여기 자료 찾아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IRA 타격이 바로 현실화돼 가지고 지금 경제 참사가 지금 그 이기가 고조됐다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22%나 급감하죠 급감됐어요. 당연히. 22%. 1,000만 원 가까이 비싼데 누가 삽니까? 아니 한 달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실용적인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전기차는 8월 대비해서 15%고 7월 대비해서 30% 급감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잘못하면 시장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이게 생길 한두 수도 달의 있어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앞으로 개선될 조짐이 있으면 버티지만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네, 네. 그게 안 되면은 시장을 접어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차가 2025년도에 현재에다 공장 지금 그 완성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대차가 있는 그 주에 있는 우리 그 민주당 의원이 그 찬성표 던졌잖아요. IRA 법에 대해서. 그 사람 그래서 뭐야? 이제 그게 자기의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내용을 정확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서 다시 그걸 이제 반대되는 그 법안을 상정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외교 성과래 그게. 아니 그게 무슨 외교 성과입니까? 그리고 그게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저 이런 식. 신풍님 유언비언지 뭔지 아무튼 그 청기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뭐 준비하고 있대요. 기다려봅시다. 뭘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냐면 이제 얘기해주세요. 대변인 논평 준비하고 있죠. 뭘 준비하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네, 아유 간절한 벌써 마음으로.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 세 분께서 각자 준비한 주요 이슈 한번 제기해 주시고 또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진 기자님 오늘 논의한 거 말고도 뭐가 혹시 있으면 하나 정도 강조해 주시죠. 오늘 지금 새로운 보도가 난 게 있어요. 시사저널에서 났던데요. 그 천공법사의 돈줄이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아, 그게 뉴스입니까? 예, 뉴스 기사예요, 기사? 예, 근데 오. 천공법사의 돈줄이 뭐였느냐? 어. 상선이라는 그 장금상선? 상선. 장금산. 예, 이 이름 발음이 안 나요. 상선, 장금 상선. 상선인데 장금상선. 예. 네. 이 회사가 천공법사의 돈줄이더라. 근데 이게 상당히 조단위 업체예요. 이게 그 한국하고 중국이 합작해서 만든 상선이라는 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다라고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상당한 양의 자금이 천공법사한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무슨 재단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네. 예. 오. 그 천공이 운영하는 재단이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수입을 살펴보니까 이 장금 상선이 보내는 돈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돈줄이 확실한 거쪽이다. 돈줄이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김건희하고도 좀 연계가 있더라. 이런 아, 내용의 아니고서야, 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건희 요거는 멘토라고 좀 멘토라고 하더라고. 멘토? 뒤져봐야 될 김건희 것 같아요. 멘토가 천공 스승이다 뭐 이렇게 그 기사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도 아니다. 뭐 댓글 다른 했습니까? 다른 거는 다 대답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기사에 그렇게 안 잔금 났나요? 상선만. 예, 잔금 상선 이걸 제가 좀 쑥 뒤져봤는데 이 회사가 89년에 홍콩에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저 범양상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조양해운 이런 거 한마디로 좀 옛날에 좀 잘 나갔던 업체인데 지금은 이렇게 무너진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그 해외 물동량이 지금 그 일종의 그 약간 과점 상태인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아니 좋은 이름 중에 왜 대장금이 생각난 게 그러니까 장금이가 그러니까 생각나네. 장금상손이네 이름이. 자 이거는 계속 밀착 취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죠? 근데 이건 좀 계속해서 좀 돈줄이 더 드러나고 돈줄이라는 걸 좀 해야 될 것 김건희와 같아요. 천공 그리고 장금상선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다면 네. 뭐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겠죠. 지금도 후원업체들이 수의 계약해서 그 공사권을 맡았고 중앙지검 그 리모델링까지 맡았다고 그래서 그쵸.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님은요? 예.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경제 민생이 되게 어려운데 국정 기조 자체가 이제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초부자 감세 그리고 서민 민생 경제 예산은 다 깎고 초부자 감세하고 이런 기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팩트로 확인해 보니까 영국도 그 초부자 저 감세 했던 걸 철회했어요 정책을. 다시 되돌리고 있다. 예, 그래서 파운드가 폭락해서 오히려 거꾸로 글로벌은 반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라고 하는 것도 또 거짓말 이런 게 자꾸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기조 바꾸자는 큰일 납니다. 그 우리 법인세 3% 깎아주는 게 14조 정도 돼요. 14조. 14조 정도 되고 지금 뭐 그 이제 지금 그 금리가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가계부채 1,800조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끌에서 부동산 3분들 내년 초에 막 뭐 옛날에도 막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IMF 때 그런 경고음이 너무 심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이거 저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조 원씩 들어가는 그 대통령실 이전 예산 이거 굳이 왜 합니까? 지금 급한 거부터 해야죠. 그것도 천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아 그래요? 단 한순간도 청와대에 있으면 살 맞는다. 네. 아니 처음엔 농담으로 음모론인 줄 알았다가 조문까지 갔는데 걔네 표현으로 엘리사베스 얼굴을 보면 큰일 났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것인데 아니 그 지금 대통령 저 옛날에 과거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라는 여론이 63% 맞아요. 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 국민의 말 듣는다며 그거 들으셔야죠. 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게 건물만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쵸. 건물 소프트웨어가 더 예, 그죠? 네. 그다음에 하드웨어. 거기 들어있는 거기 통신 장비가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국방부 같은 게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국방부는 이제 군 통신망만 가지고 있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는 해외 국제적인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까지 다 같이 갖춰져 100만 있어요. 공무원 모든 시스템 예를 네. 들면 지자체와 각 부처 다 있는 그렇죠. 것이죠. 해외랑 연결될 수 있는 장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옮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돈 엄청 들어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 문재인 대통령도 검토했다가 못한 광화문 앞에 바로 앞인데도 안 되는 맞아요. 거였지.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도 그걸 안. 근데 그 얘기를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옮긴다고 할 때 조중동에서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통신 장비가 얼마냐, 얼마인 줄 아냐, 그 옮기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냐면서 깐족깐족 됐었죠. 그것 좀 화면 좀 몇 개 확보해서 다음에 주세요 저희들한테. 네. 그래서 그 깐족됐었던 거 그래서 결국에 못하는 걸로 돼서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사가 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면서 참 그 조적조라고 조선일보에 적은 조선일보 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논평을 쓰거나 그 기사 쓴 걸 예. 그대로 돌려주면 되거든요. 장 기자님이 그걸 조금 확보해 주시고. 저는 오늘 그 이준석 갖춰보는 기각에 웃음 꼽힌 정부 여당이 진짜 지금 웃을 때입니까 지금? 지금 1시간 전에 북한의 군용기 12대가요 특별 감시선 이남으로 지금 시위성 편대를 했대요. 그래서 맞아요. 좀 전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더라고. 이렇게 자꾸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직접 서로 교전한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 6.25 났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 전체적인 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지금 맞습니다. 상당히 지금 좀 불안정해요 지금. 위기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왜 꼭 보수 정권만 들었으면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참. 아니 그리고 아까 좀
그 얘기 하다가 좀 하려다가 잠깐 못한 게 말이 있는데 독도 근처에서 일본 자위대랑 합동훈련했잖아요. 그 자위대는 군대 아니잖아요. 그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도 그렇고 어디에 끌어들입니까? 일본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있는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까지 유승열이 그랬잖아요. 그 후보 할 때. 유사시에는 자유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맞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국격을 떨어뜨려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지금 150일 만에 그것도. 지금 뭐 그 경제 침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고 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하냐고. 계속 오히려 북한만 더 자극하고 있는 그 꼴이잖아요. 지금 아마 모르고 몰라도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속으로 엄청 웃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자기들한테 호구 잡혀가지고 쫄라당 와가지고 30분 회의하고 뭐 25분 전화했다 하지만 실제로 통역하면 10분 정도 한 건데 잘해보자 한 거고 미국이 지금 추파를 일본 쪽으로 던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 8시 25분 돼가고 있는데요. 한 1분 정도씩 마지막 총평해 주시고 내일도 금요일 날 저희 개국본 시사타파 TV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윤희 기자님. 제가 지금 한반도 상공에 떠다니는 항공기 감시하는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전 세계 사이트 다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군사 전문가야. 플라이트 라이더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떠 있는 미군 이게 아마 블랙호크도 좀 2대나 떠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서울 김포 부근에 있고 하나가 포항에 있어요. 딱 해병대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좀 심상치 않은 상태가 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안보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정권인데 말로만 주행이셨지. 예,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맨날 전쟁 위협이냐고요. 예? 이명박 때도 툭하면 전쟁. 여러분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 쓸데없는 소리. 천안함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이명박 때 이명박 때 났잖아요. 났죠. 그다음에 박근혜 때 우리 기억하십니까? 북한이 포격한다고 해서 싹 난리쳤던 거. 참 나쁜 장기자입니다.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몽땅 속았습니다. 예,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참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말 입으로만 안보 그러니까 이번을 안보했지. 끝으로 7, 8, 90 선배님들도 한나라당 DNA를 정확히 인식하시고 이제 네.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제 그쪽으로 펴주시면 안 돼. 이제는 맞아요. 맨날 속았잖아. 네. 안보를 또 위험에 빠뜨리는. 아니 이렇게 안보가 흔들리면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지금 엉망인데 더 떨어지는 거야. 그쵸. 진짜 더 개판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으로 뭐 국력 결집 뭐 지지율을 올리겠다. 지금 지지율을 올리겠다. 이런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국민이 원하는 거 여론조사 지금 사실 요새 여론조사가 정말 문항들이 이런 문항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앙케이트성의 문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문항들 이렇게 뽑는 거예요.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또 뭐 지난 정부랑 여기랑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그 어떤 지점들을 지금 부정적인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이게 의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그 여론에 나와 있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 빨리 하세요, 언론. 우리 게시판에 여론과 많이 다르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과하지 게시판- 말고 개선하지 말라. 자, 헷갈린다. 김현정 대변인. 저는 이제 우리 눈치 보기 저자세 대일 구려개고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 정부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쵸, 아니라고 한 얘기 했죠. 있죠. 그거 네. 아니다고.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적이 없고. 예? 그거에 대한 대응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다 삭감해 버렸대요. 근데 문제는 이 정보를 다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해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걸 비공개 결정했대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위대와 동해 근해에서 훈련한 거, 저 우길기 그 꽂고 함정이 같이 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논란이 일어나고 국방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비경계라고요? 비공개. 비경계겠죠. 아니 그래서 과거에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 가능하다 이 얘기 발언했잖아요. 윤석열 그 후보 당시에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렇게 구려개고 친일하고 한
그런 판을 만들어가는 대통령실의 책임자들은 다 지금 저기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경질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면 안 갈 되고. 때까지 가보고. 네, 사과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경질하면 안 우리 되고. 국민 정서보다 일본 신기를 더 살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친일 정부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일본은 이제 우리와 협력해야 될 이웃이고 경축사 때 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국민은요? 졸로 보는 거죠. 하실 말씀 많겠지만 오늘도 소중한 군자금 정말 많은 분들이 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방송을 평택 김현정 TV 동시 생중계한 거 아세요 혹시? 그래요? 아, 지금 오. 하고 이제 그래서 테스트로 오늘 좀 응원글이 밖에 많이 올라오더라고. 평택을 현명한 우리 유권자 여러분, 지난번에 1900표 차이로 정말 너무나 뼈아픈 낙선이 있었는데 아마 1년 8개월 후면 압승으로 우리 금배지를 달아주시고요. 자, 오늘도 종근 기자 중근 기자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이근영 소장님의 또 명쾌한 여론조사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도 할 수 있고 주말에는 또 대규모로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퇴진을 착착 쌓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월 20일 날은 또 전국에서 아마 22일. 10월 22일 네. 몇십만 규모로 모이실 것 같고 여러분 아무튼 박근혜를 끌어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